여러분 이제 16번부터 한번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형태죠.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지수를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뭔가를 x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 x로 여러분들이 잡은 것을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디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문제가 좀 쉬우면 그냥 x값이 나오면 그걸 답으로 쓰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을 경우는 x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답을 구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x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 문제 그냥 틀려버린다고요. 내가 x값을 구해놓고도 이게 뭔지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이제 16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실 건데, 보시면 문구점에서 원가가 3,000원인 필동을 50개 들여왔다. 그중 2개는 긁힌 부분이 있어서 2,500원에 팔고, 자, 그러면 일단 2개는 500원씩 손해보면서 팔았다. 즉 손해는 이미 마이너스 1,000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나머지 필동, 즉 나머지 필동 48개는요 얼마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 그래서 총 50개를 모두 팔았더니 이익은 13,400원이 나왔더라. 그때 긁히지 않은 그 48개의 필통은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했는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x로 잡으셔야 됩니까? 필통에 붙인 이익을 x 퍼센트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익은 실제로 판매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지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흔히 여러분들 정가와 판매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에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라고 쳐봅시다. 이 분필을 공장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500원 들었다라고 한다면 원가는 500원이겠죠. 자, 근데 내가 이 분필을 시장에다가 1,000원에 팔아야지 라고 정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팔아야지 하고 처음에 정한 그 가격을 우리는 정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을 시장에 그냥 정가대로 1,000원에 내놨더니 팔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그대로 팔린다면 정가와 판매가가 같은 1,000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실제로 내가 정했던 가격에 팔리지 않아서 여기서 더 할인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가에서 20원, 200원을 더 할인해서 팔았다 그랬더니 팔리더라. 자, 그러면 실제의 판매가는 800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가와 판매가는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지만, 또 실제로 팔려나간 가격이 다르다면 정가와 판매가는 별개의 가격이 되는 거다라는 거. 그럼 실제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익은 뭐예요? 나한테 남아 떨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려나간 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것이 바로 이익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 개념 흔들리시면 이 문제 못 푸는 거고요, 당연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계속 보시면, 자, 전체 최종 이익은 13,400원이 나왔는데요. 일단 애당초 2개에 대해서는 500원씩 손해를 보았죠. 자, 500원씩 손해본 게 2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48개는요. 48개의 필통은 X%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48개에서 나온 실제 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8개에서 나온 실제 이익. 자, 원래 얼마야 이거? 원가 3,000원짜리야. 원가 3,000원에다가 X% 이익을 붙인 거죠. 그러면 48개의 개당 이익은요, 원래 원가 3,000원에 X% 이익을 붙인, 즉 한 개당 이익을 요만큼씩 남겨가면서 판 겁니다. 그래서 48개 총 팔았을 때 총 이익은 이만큼 나오는 거고, 50개 전체 이익은 이만큼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게 얼마 됐다는 거야 문제에서? 13,400원이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풀어내시면 이제 X값이 나온다 이거지. 자, 이거 계산해보면 뭐 마이너스 1000이죠.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000으로 가니까요. 48 곱하기 3000 곱하기 100분의 X는 14,400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양변을 48로 나눠보시면, 자, 3000 곱하기 100분의 X 하면 이거 뭐예요? 30X고요.
14,400을 48로 나눠보시면 아마 이거 300 나올 겁니다. 따라서 x는 10.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왔죠? 문제에서 필통에 붙인 이익은 한 개당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인 겁니까? 1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1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함수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입니다. 자, 이거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때로는 잊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 뭐 이 문제 보기 전에 이런 거 간단히 볼게요. 자,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원점이 있어요. 자, P라는 점이 이렇게 x축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P라는 점이 x축에 있다면 여러분들 확실한 거 하나. P점의 y좌표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 P점의 y좌표는 반드시 0이어야지.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면 y좌표가 0일 것이다. 맞죠? 자, 그러면 Q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y축 위에 있네요. 자, 이 Q라는 점의 x좌표는 반드시 무엇이다? 0이다. 그지? Q라는 점의 x좌표는 반드시 0이다. 왜?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무조건 0, 뭐시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P라는 점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 플러스 5, 2B인데요. 이 녀석은 x축 위의 점이다 이겁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면 아까 그렸던 거 대충 이런 놈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의 좌표가 0이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면 이 녀석의 y좌표가 0이어야지. 따라서 2b는 0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값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q라는 점이 있는데요. 얘는요 4-a, b 플러스 3입니다. 얘는요 y축 위의 점이랍니다. 얘가 y축 위의 점이라면 뭐 이런 점이란 얘기죠. 반드시 x좌표가 0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 4-a가 0이 된다. 즉 a 값은 4가 된다라는 겁니다. a 값 4, b 값 0.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r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r이라는 점 보시면 2b 플러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5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b 값이 0이니까요. 이 점의 x좌표는 1이고요. a 값이 4니까요.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7이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을 찍어본다면 1, 마이너스 7 대략 이쯤에 찍히는 점, 즉 4,4분면이 이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뭐 그림으로 그리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쌤이랑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다음은 주연이가 집에서 10시에 출발하여 하루 동안 직선도로로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을 때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각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중 그래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주연이는 집에서 출발한 지 3시간 후 처음 정지하였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주연이, 자, 가로축 보시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 출발한 걸로 보입니까? 10시에 딱 출발했죠. 그때부터 그래프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주연이가 멈춘 거는요. 멈췄다는 건 뭐를 의미해? 이 지금 뭐야? 세로축이 뭐야? 집에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말하지. 세로축이, 그지? 집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변함이 없는 이렇게 x축의 평행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1시부터 12시 사이죠. 그죠? 11시부터 12시까지 그 1시간 동안 아니네. 11시부터 11시 반까지네요, 여러분. 그죠? 11시부터 11시 반까지 그 30분 동안 제일 먼저 한번 쉬었죠. 자, 그럼 1번 보시면요. 3시간 후 처음 정지했습니까? 아니죠. 10시에 출발해서 11시부터 처음 쉬기 시작했으니까 1시간 후 처음 정지하였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주연이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집에서 출발한 지 6시간 후다. 자, 그래프 쭉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지금 현재 몇 시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15에서 16시 사이입니다. 즉 15시 30분. 3시 30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집에서 10시에 출발했으니까 15시 30분까지라면 5시간 반 후에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3번. 주연이는 자전거 여행을 하는 동안 총 1시간 동안 정지하였다. 아까 11시에서 11시 반까지 30분 동안 서 있던 거 확인하셨죠? 자, 두 번째로 서 있는 구간 보시면요. 1시에서 2시까지죠. 자, 그럼 총 정지했던 시간은 총 몇 시간? 1시간 30분. 틀렸죠. 자, 4번. 주연이가 여행한 총 이동거리는 30km이다. 자,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찌끔찌끔 올라가서
집으로부터 최대 멀어진 거리는 현재 30km라는 거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총 이동 거리는요, 여러분. 30km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60km죠, 그죠? 4번 틀렸죠. 5번. 주연이가 11시부터 1시까지 이동한 거리는 총 15km이다. 자, 그래프 보시면요. 주연이가 11시부터 1시까지 그래 이동한 거리만 보시면 돼요. 위로 얼마나 올라갔는지만 보시면 되죠. 그럼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집으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문제 보시면 그림 보시면 언제까지? 20km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 시간 동안 15km 이동한 게 맞죠?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되셨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9번입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의 형태 이런 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들은 잘 공부를 해주셔야 나중에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 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고 함수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밟아 나가셔야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잘 하실 거고 2차 함수 넘어가면 고등과정에서 또 이제 복잡한 인사 뭐 2차 함수들 더 나아가서는 뭐 삼각함수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함수의 첫 걸음이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니까요.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 19번에서 보시면 y는 3분의 2x라는 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요. 그냥 우리 보기 일단 보지 말고요. 대충 그려봅시다. 좌표 표면이 있어요. 자, 얘는요. x의 개수가 양수죠. 3분의 2라는 양수이므로 그래프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같이 커지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x가 0일 때 y값도 0일 테니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때 이 기울기는 3분의 2, 1보단 좀 작으니까 이렇게 대각선 45도로 찍 긋는 것보단 조금 더 완만하게 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이 그래프는 반드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간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거고. 자, 한번 볼게요. 점 1번에서 점 6,4를 지난다. x의 6, y의 4 대입해 보시면 이 그래프가 6,4를 지나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점 지나간다 맞고요. 세 번째 정비례 그래프다 맞죠. 정비례 그래프가 정확히 뭐죠? x값이 뭔가 2배가 되면 뭐 x값이 몇 배가 되면 y값도 그에 따라 똑같이 몇 배가 되고 뭐 이런 걸 우리는 정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정비례 그래프 직선으로 우상향하는 또는 우하향하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항상 정비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비례 그래프 직선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조건만 충족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정비례 그래프의 조건. 그죠? 자, 4번 1, 4분면 3, 4분면 맞죠. 5번 x값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아니죠.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도 같이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5번이 틀린 말이다. 됐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접하면 굉장히 쫄죠. 그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겁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겁먹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자, 반비례 그래프가 있죠. 이 식은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랍니다. 자, 요런 식이래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A점, C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서 여기가 B점 여기서 수선 올려서 여기가 D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연결하면요. 자, 요런 평행사변형의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a, 0 그 다음에 D점의 좌표가요 4a, 0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바르게 구한 것을 고르시오. 단 A값은 0보다 크다. 당연히 A값은 0보다 커야지. D점의 X좌표가 양수인데 4a니까 당연히 이거는 굳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단서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시자면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뭐 대충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자 여기가 5고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6이라고 친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죠. 30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얘도 이 사각형 넓이 구하시려면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뭐예요? 저 밑변의 길이. 잠시만요. 자, 첫 번째는 뭐 이런 길이 하나만 알아내면 되죠. 그죠? 두 번째로는요.
이걸 높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BD의 길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CD 곱하기 BD 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넓이가 뭐가 나오냐면 넓이를 바르게 구하는 것은 물어봤네요. 그냥 구하라는 거네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딱 쫄아버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다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 C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문자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시면 안 돼요. 보세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CD의 길이는 말이죠. CD의 길이는 자, 뭐의 y좌표에서 뭐의 y좌표를 빼면 되냐면 이 D점의 y좌표인 0에서 C점의 y좌표인 무엇을 빼면 이게 바로 CD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될 것은 이 C점의 x좌표는 4a로 동일할 거 아니야. D점하고 똑같으니까, 그지? C점의 y좌표가 뭐냐? 이게 일단 관건이야. 자, 그럼 보시면 얘들아, C점은 어느 그래프 위의 점이냐면 이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이 C점의 x좌표가 4a니까 여기 x값에 4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바로 이 C점의 y좌표가 되겠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4a를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a분의 3. 즉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C점의 y좌표야. 됐어? 자, 그러면 길이 구해보자. 자, 0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CD의 길이 0에서 마이너스 a분의 3을 뺀다 이거야. 그러면 CD의 길이는 a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더. BD의 길이는 뭐가 돼요? 그냥 8a죠. 요만큼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a, 여기가 4a니까 이 길이를 논한다면 a 값이 양수니까 그냥 8a라고 하시면 되겠지. 됐어? 자, 넓이 끝났잖아. 넓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즉 C 곱하기 BD 하면 a분의 3 곱하기 8a란 말입니다. 자, 그럼 a 값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넓이 24. 됐죠? 쫄지 마시라고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21번부터는 서술형입니다. 그죠? 서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답안에 뭘 갖다 써야 되는가? 지난 앞에서 얘기할 때도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자, 다음 보기 21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열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많죠. 그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자, 보시면요. 다음 보기에 A, B, C, D에 대응하는 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A 값 구해야 되고 B 값 구하고 C 값 구하고 D 값 구한 다음에 또 그걸 다 더해야 돼. 정말 최악인 건 뭐냐면 A, B, C, D 중에 단 하나만 틀렸다. 이러면 그냥 이 문제 틀리는 거죠. 그죠? 또는 A, B, C, D를 다 제대로 구했는데 맨 마지막에 걔네들을 다 더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그럼 또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점수는 못 맞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A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분의 16에 가장 가까운 수. 이건 답은 그냥 마이너스 5지. 그지? 이런 거는 안 봐도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6에 가장 가까운 정수 마이너스 5. B요. 마이너스 5보다 3만큼 큰 수. 자, 마이너스 5보다 3만큼 큰 수. 이거겠고요. 쉽죠, 여기는. C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3분의 2만큼 작은 수의 절대값. 5.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3분의 2였나요? 3분의 2만큼 작은 수의 절대값.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 분모 통분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거 분모 뭘로 통분하실 겁니까? 12로요?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2분의 17의 절대값이니까요. 이렇게 되겠군요. 양수로 나와야지. 자, 이제 D가 좀 짜증나. D가 골치 아프죠. 자,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그런 x값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 분모가 6인 또 기하분수의 개수. 자, 여기서 포인트가 많아요. 일단은요. 분모가 6이어야 되고요. 자, 거기 문제 기하분수라는 거에 땡그라미요. 이거 놓쳐갖고 와장창 틀립니다, 여러분들. 기하분수여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x값의 범위를 분모가 전부 6이 되도록 바꿔볼 겁니다, 쌤이 지금부터.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분모 6으로 바꾸면 자 마이너스 6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리고 x고 자 2분의 3은요 6분의 9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x값의 범위가 이래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나 뭐 분수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그런 수 중에서 기하분수인 거, 분모가 6인 기하분수인 거, 개수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분자만 갖고 얘기해보자. 여기들 분모는 다 6으로 통일했다고 쳐. 그러면 x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6분의 k라고 했을 때 k가 될 수 있는 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자 k가 정수인 놈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7 있죠, 그죠? 자, k가 마이너스 7 들어가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7로 분모가 6이면서 기하분수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놈 누구야? 마이너스 6? k가 마이너스 6이면 약분돼 버리죠?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그냥 마이너스 1 되지, 그지? 안 돼. k가 마이너스 5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분의 5로 분모 6이고요. 기하분수고요. 되죠. 마이너스 4면 또 약분돼서 분모가 6이 아니게 되죠? 그럼 안 돼.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안 돼. 마이너스 2면요. 또 약분되죠? 마이너스 1이면요. 걘 되네요. 마이너스 6분의 1. 분모가 6인 기하분수.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양수 파트 볼까요? 양수 파트도 똑같이. 자, 0은 제외하고요. 똑같이 뭐 있어요? 1, 5, 7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8 되면요. 이것도 약분되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9는 당연히 안 되고요. 등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여기 분자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6개니까요. 이 x값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 x값은 총 몇 개였다? 6개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b값은 이제 6개.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거 구해놓은 거를 전부 다 더하라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더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덧셈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7이고 이거 6이면 요렇게 3개만 합치면 마이너스 1이네. 여기서 1을 뺀다 이거네. 그럼 12분의 5네. 뭐. 그치?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서술형 문제다 보니까 답안지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A, B, C, D 이것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일단 A 같은 거는 사실 뭐 풀이 과정 크게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B 같은 것도 간단하게 이런 식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 1초도 안 걸리잖아요. 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식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이런 과정 정도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단순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뭐 생략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식이 나왔고 그래서 얘가 됐다라는 거 정도는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D에서는요. 이 풀이 과정을 잘 좀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K값 이렇게 6개 나올 수 있으면 반드시 나열해 주십시오. 서술형에서 뭔가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뭔가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을 때 서술형이라면요. 반드시 그 풀이 과정에 어떤 것들이 나와서 개수가 몇 개입니다라고 그것들을 나열해 주셔야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예를 들면 이걸 나열했는데 막 100개 나와. 이런 건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딱 몇 개로 딱 뭐 5개, 6개 또는 뭐 한 10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써주셔야지 문제 만점 받는 데 유리하실 겁니다. 그럼 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해야 되겠죠. 풀이 과정 했을 때 이거 식을 다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12분의 7,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12분의 5가 나왔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자 22번 가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하여 A-3B를 간단히 하시오. 자 그러면 자 지금 가라는 조건에서는 A를 표현하고 있지요. A에다가 자 이거 다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서술형이니까 A에다가 2x-3을 더했더니 5x 플러스 2가 되었다. 따라서 A는요 이거 저쪽으로 이항시키셔야죠. 그럼 5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되므로 3x 플러스 5가 된다 보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요, B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자, B에서 x-7을 뺐더니 A가 되었다. 자, 그럼 A는 지금 우리 구해놨으니까 이거 좀 이따 넣으면 돼. 자, 그러면 B는, 자, A가 뭐였어요? 3x 플러스 5였죠? 이게. 그리고 요 마이너스 붙은 저거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플러스 x-7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B값은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A, B값 구하셨으면 이제
문제에서 a-3b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a-3b는요 3x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까지 보여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3번 가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요. 다음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니은의 해가 기억의 해의 2배일 때 a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부터 써볼까요? 자, 기억에 있는 식은요, 여러분 비례식이죠, 비례식.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 비례식 풀 줄 아시죠? 그럼 그대로 식만 일단 만들어 보시면 이거겠네요. 3 곱하기 다 써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2 곱하기 4분의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양변에 2를 곱하셔가지고 자,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위에 있는 기억, 식기억에서의 해가 4가 나왔지, 그지? 자, 그러면 보시면요, 니은의 해가 기억의 해의 2배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억의 해의 2배가 니은의 해니까 자, 니은의 해는 2배인 8이므로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식 보시면, 저기 니은에 나와 있는 식 보시면, 자, 얘의 해가 8이라는 건 뭐야? 해는 뭘 말하는 거야? 이 방정식에서 x값을 말하는 거야, 그지? 따라서 x값에 8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x에 8을 대입해서 등호 성립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a값이 그냥 나오겠죠, 그죠? 되셨어요? 그럼 뭐 x에 8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전개해서 좀 정리하고 할까요? 6x-2a는 x 플러스 8. 자, 그러면 2a는 5x-8 이렇게 되고요. 자, x 값에다가 8 대입하시면요 40-8에서 32가 되네요. 자, 2a가 30이니까요. 따라서 a는 16이에요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요, 그 기억에 있는 식에 대한 해 먼저 구하시고요. 그것의 2배가 8이라는 거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다 x에 8 대입해서 a값 구해내는 과정 보여주시고, 최종적으로 a값 구했음을 답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완전 완벽한 만점 답안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또 4월 달에 또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 있을 텐데 그때도 또 한번 응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꼭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수가 지금 잘 안 나오니까 이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꾸준히 그냥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학원에서 또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